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미 의회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권의 타결 기대감이 한창 높아졌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실망감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견조합니다. 어제 2040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는 장중에 2049, 그러니까 2년 내 박스권 상단이었죠. 2050선에서 조금 저항에 부딪히더니 지금은 2040선대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34거래일, 지난 IMF 이후 처음입니다. 34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수 기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미 미국 재정 리스크를 다소 좀 해소하는 선 방향한 모습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하면서 2040선에서 수당 중인데요. 지금 0.1%가 빠지면서 204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8년 이후 연속해서 순매수 행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오늘 동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거래일째 연속 기록을 하면서 오늘 48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세에 나서면서 오늘 장 출발은 상승 흐름했는데요.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0.08%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53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세 흘러가는데요. 지금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39억 원 정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보합권에서 또 기관은 137억 원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2% 빠지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 33,3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나흘째 상승 흐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52주 신고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2% 가까이 빠지면서 6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엇갈리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GS 홈쇼핑은 오늘 연일 내림세입니다. 하한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SK 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모두 내림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파트론만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CJ는 0.19% 상승하면서 5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당국의 환율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1,070원이 무너졌는데요. 미 연방정부 부채 시한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오늘도 다소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0전 상승한 1,067원 오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 따끈따끈한 특징주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글벳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이 백신주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글벳이 6% 넘게 상승하면서 6,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스포츠 서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앉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294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은 파트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 기대 속에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6,650원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종목 덕산 하이메탈 올라와 있습니다. 6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의 수혜 가능성 기대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6.12포인트 상승하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종목 OCI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흘째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0만 원 선을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또 발전 가치에 대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만 1,5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램 가격 상승 전망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이 28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00포인트 오르면서 33,0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종목에는 동부제철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부의 회사채 차환 신청 소식에 이 차입금 구조가 동양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까지 겹치면서 이틀 연속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0.88% 빠지면서 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번째 종목은 태창 파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일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2대1 감자 결정에 이틀 연속 하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99% 빠지면서 292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9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 흐름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43% 오르면서 28만 4,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PS엔진입니다. 이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389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10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먼저 오늘장 핫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상원 지도부가 하원의 자체안 표결 철회 후에 잠정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증액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소식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요. 또 미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의 부정적 관찰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미 연준의 매파조차 정치권의 예산 전쟁으로 인해서 이달 중에 자산 매입 축소 착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까지 34일로 1998년 이후 최장 순매수 기록과 타이 기록을 보이면서 내일까지 이어지면 15년 만에 이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네. 이 가운데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나 미국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돼서 오늘 기사로 나온 부분이 이제 피치사에서 그 국가 신용등급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금 지정했다라는 내용.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제 시장 소폭 조정을 좀 받았고,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외국인이 34거래일째 매수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최장 그 타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매수를 계속 해준다 그러면 신기록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네.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좀 매겼는데 이게 이제 2개월 내에 신용등급 가능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디폴트가 현실화된다 그랬을 때는 신용등급 추가 강등도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다만 이 카드 자체가 지금 신평사에서 어떤 미국 정부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 시에 그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2000에서 거의 1600대까지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기대감 플러스 이제 불확실성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혼조세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34거래일째 매수 계속 해주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외국인들 한 518억 정도 순매수 지금 시장에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시장의 답은 항상 외국인이 갖고 있었고 그 키를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항상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도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좀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이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논리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폭이 장 막판까지 늘어날지 내지는 다시 매도로 전환할지에 대한 부분이 장 막판까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잘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플러스로 오늘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살짝 돌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1.5포인트로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까지나 지금 뭐 기대감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같이 공존하는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뽑아주신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증시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후장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선물 시장이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시티그룹 쪽에서 미국 단기국채, 보유하고 있는 단기국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금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와 부채한도 협상 결과 발표 전까지 불확실성이 지금 혼조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일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강력하게 어떤 매수 이런 사인보다는 좀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분할 매수는 확실히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자. 요 이제 문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또 예를 들어서 전체 내가 살 부분이 100이라고 봤을 때는 10에서 20% 정도를 매수를 해보고 또 나머지는 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 막판까지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지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소식을 들어보면은 지금 하원 투표가 이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12월 15일까지 셧다운을 좀 막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7일까지 부채 상한 한도를 좀 연기하기 위한 그런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오후장에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지금 뭐 예측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결과 발표 시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전략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진 현재 시장에서 혼조 보이는 시장 속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바로 핫 종목들 분석해드리고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 같은 매력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일요일에 이주식 쌉니까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 샘플러스 이효혈 멘토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먼저 저희가 시장의 핫한 종목 두 종목, 궁금한 종목부터 가격 평가를 드려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어제는 주문 실수로 잠깐 하한가로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곧바로 상승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만큼 올랐으면 비싼 가격인가요? 네, 일단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엔 비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싸다 싸다가 물론 평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삼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비싸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게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수주 호조라든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좀 유입되는 바람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 지금 그 여름이죠. 여름 시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사실 쉼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한 40%가량 크게 올해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주는 지금 올해 수주 목표를 총화 달성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다라는 거죠. 호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있는 주식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그동안 조선주가 안 좋았지만 좋은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의 쉼없는 매수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외국인의 한번 매수를 한번 보시면 거의 쉼없이, 물론 이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기타 종목들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3개월간 좀 보시면 계속해서 뭐 한 300만 주가량 계속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더군다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기관까지도 좀 동반해서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쉼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다만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물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에 이제 수주에 많이 움직이는데 수주가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 순이익은 물론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00억 정도 순이익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수주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만 좀 본다면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비싼 영역으로 가고 있다. 다만 비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어떤 그 수주에 대한 호조 기대감 이런 것들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대응하실 때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도 뭐 주식승천 시간에서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1선하고. 그래서 지금 매수는 일단 매수 관심가는 35,000원 초반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역시 추세대 하단 부분으로 예상되는 35,000원 정도 초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시, 눌림목 시에 매수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지금은 조금 이격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쉼없이 이어진다면 흐름 자체로 보시면 지금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의 고점인 45,000원을 향해서 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 주가는 좀 비싸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된다면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본다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겠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에 더해서 기관까지 매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35,000원까지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시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우조선해양 들어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로 최근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일 연속 급등하는데 OCI 현재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가격적인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OCI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OCI도 보면 일단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가 자체는 비쌉니다. 비싼데 아까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성의 점수를 얼마나 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마찬가지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3개월 누적으로 보면 충분히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 70만 주가량, 기관이 한 40만 주가량을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 성장성, 향후에 지금 태양광이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빠졌었고 또 태양광의 어떤 버블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태양광 제품 가격의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주가의 어떤 그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주가의 등락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2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고요. 또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제품 가격 상승 예상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또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원전 축소라는 그 어떤 호재, OCI에 가서는 호재가 되겠죠. 원전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여타 에너지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상승세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4일 연속 아주 양봉을 내면서 잘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대우조선과 비슷하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단기간에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주들이거든요. 대우조선, OCI.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는 2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일단 가격은 비싼 영역이지만 성장성에 우리가 점수를 줘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하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을 좀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흐름의 가격인 19만 원 초반 정도로 여러분이 매수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면 역시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 성장성을 보면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땐 비싼 구간이고 매수 관심가는 5일선 초반 19만 원 초반에서 목표가는 2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먼저 여쭤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뭐 업황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대림산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대림산업의 경우 사실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소외는 좀 돼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림산업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주 내에서도 상당히 가치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은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산업의 매출 구조가 한 80%는 건설에 돼 있고요. 20%는 화학업종에 사실은 돼 있어요. 여천 NCC를 비롯해서. 그래서 화학업종도 같이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건설이 좀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개선에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항상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여타 건설업들이 상당히 부채 비율이 많고 순이익이 좀 안 좋은 데 비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여타 건설주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순이익 면에서 매출이나 수익률 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건설업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매출이라든가 매출은 작년에 크게 10조 원까지 좀 늘어난 상태고요. 또 순이익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오히려 빠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순이익의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일단 예상은 4,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사실 좋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가치를 좀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 대림산업은 현재 흐름도 좋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대림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건설업종의 종목들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던 여파를 받아서 과거 2011년이나 2012년에 비해서 주가는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0만 원 선 초반까지 이제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흐름상으로는 과거의 고점이었던 한 12만 원과 13만 원 선 수준을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중에서도 일단 대림산업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강점과 또 흐름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흐름상으로 수급은 아직까지는 크게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기관에서 좀 매수가 계속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좀 싸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으로는 목표가는 12만원 선, 12만원 선 정도로 제가 책정을 해드리고요. 다만 매수 관심가는 최근에 반등을 연속해서 해주면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시, 눌림목 시 매수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만원 선 초반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역시 이제 업황의 개선이나 실적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력 종목으로 오늘 대림산업 발굴해 주셨습니다. 매수 관심 가격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10만 원대 초반에서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항상 이 시간대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일 상해 증시가 0.1% 하락해서 네.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우성재 팀장님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해 증시가 0.1% 하락해서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이제 시장세 관망세가 커지면서 중국 증시는 이제 혼조장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225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관망세는 좀 더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있을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 관망세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올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향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CIC에서는 위안화 절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 경제 회복 속도 둔화로 인한 해외 수요가 줄어들어서 9월 수출액이 예상과 달리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으로 내년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전망치는 기준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들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9월 3개 기관이 다시금 외국인 적격 한도 투자인 QP에 대한 추가 승인이 이뤄지면서 외국계 기관들의 계속적인 A주에 대한 순자금 매수는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에서의 유동성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건강 서비스업에 대한 진흥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제약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면서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과 2250선의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가면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상해지수 2200에서 2250 박스권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핫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네, 진득하게 기다리면 또 위대한 수익률을 낼 만한 가치 투자 종목들을 발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핫텐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치 투자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동부증권 우재근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치 투자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치 투자의 주의사항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네.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골라낸 종목이 정말 그 가치가 제대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어떤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과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시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확인되지 않은 그 과대 포장된 어떤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기업의 실적 추정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인터넷 등 그 일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그 실적 전망이 그 과도한 기대감이 이미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 자체가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기업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 그 투자를 했다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 특히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숫자를 믿는 그 방법, 그 실적에 근거한 숫자를 믿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싼 종목을 보실 때에는 싸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에는 그만한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개선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 투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부터 먼저 들어봤고요. 네, 이번 계속해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가치 투자할 종목,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 화학 업종 중에서 국도화학입니다. 최근에 그 화학 업황 개선과 함께 그 대형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업종 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국도화학은 현재 중소형 화학 업체 중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은 에폭시 수지로서 전기전자, 우주항공, 도료, 토목건축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도화학은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로서 현재 공격적인 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제품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올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중국 생산 시설이 완공되어서 내년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발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40억 원으로 올해 예상이익 480억 원 대비 약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상 PER을 보면은요, 약 7.10배로서 현재 시장 평균 PER이 약 11배를 조금 넘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화학 업종 내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형 화학주들의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국도화학처럼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종목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기 투자 종목으로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2014년도 EPS 6,884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약 그 10배 수준인 7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승 여력은 전일 종가가 49,500원인데요. 49,500원 대비 약 41%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예, 그 매수 가격을 정하실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어제 종가 근처 49,500원에서 거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시장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약간의 화학업종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48,000원에서 48,500원 사이 조정을 받을 때 그 가격대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매수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 가격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손절 가격 항상 정해 두시고요. 지키는 게 좋고요. 손절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46,000원 정도를 죄송합니다. 44,000원을 손절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치 투자 종목으로 주신 종목이 국도화학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 앞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중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48,000원에서 한 48,5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44,000원이었으니까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이 한글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만나뵐 수가 없었고요. 그 전에 주셨던 종목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담겨 있습니다. 대덕 GDS였는데요. 비중은 10%고요. 나머지 90% 현금으로 채워져 있죠.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덕 GDS 10월 2일에 저희가 받았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아직 한 1% 정도 내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세한 AS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덕 GDS 1%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전략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대덕 GDS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사실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 GDS도 이러한 전방산업 둔화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펀더멘탈을 자세히 보게 되시면은, 현재가가 19,600원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추천드렸을 때 좀 조정을 예상을 하고, 19,200원에서 19,500원 범위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저께 5% 조정을 받으면서 19,500원 선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19,500원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셨을 거라고 보고 매수 가격을 포트폴리오 19,500원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는 약간 100원 오른 1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 비해서 국내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량 감소가 부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대덕 GDS가 생산하는 연성 회로 기판은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등 수많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범용 제품으로서 스마트 기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부품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 우려에 따른 현재 동사의 주가 조정이 앞으로도 다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심리에 의한 기초한 주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할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휴대폰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의 곡면 부분에 사용되는 연성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대덕 GDS가 관련 수혜주로 관심을 받고 있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하반기 실적 전망은 조금 암울하다라는 소식도 많던데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대덕 GDS만 놓고 봤을 때에도 네. 어저께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행히도 이제 어제 큰 폭 이후에 약간의 이제 그 보합세를 보이고 있죠.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주가가 다시 이런 어떤 악재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19,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일단은 네.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9,000원이 깨지면서 이제 급격히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19,000원 지지선이 지켜지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와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좋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펀더멘탈 상에서 국내 판매량이 사실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부품 수요가 완전히 업계 전반의 부품 수요가 완전히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요. 따라서 실적 면에서는 앞으로 견조한 실적세가 이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네. 3분기 실적을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하면서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보다 크게 실적에 영향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은 주가는 반드시 이제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9,000원 이상에서는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19,000원이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그렇죠. 확인하신 이후에 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선제가 가격도 19,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분기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낮다면 오히려 주가 반등은 조금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 2일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대덕 GDS 스마트폰 부품주였는데요. 매수 가격을 19,500원으로 주셨습니다. 어제 그 가격까지 내려왔었죠. 네. 정확하게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종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 10월 2일에 말씀해 주셨던 대덕 GDS가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국도화학까지 제시하신 가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040선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노이즈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 한 타이 기록이라고 해요. 3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전망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시장 전반 오늘 그 예상외로 네. 2049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종합주가 네. 지수가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8월 달, 이제 6월 달 저점 1770포인트 이후에 사실 네. 많이 상승을 한 것은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매수 주체로 봤을 때에는 이 주가 지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이제 우리나라 주가를 지수를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코스피 200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저희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자정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에서는 그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 협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마감 기한은 17일 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18일 날 오후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한 1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오후 1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전장까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금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악재와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의 변동성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전문가가 관측하는 바대로 디폴트라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마지막 마감 시한까지 이제 그 공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은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보시고요. 조정이 있을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재근 차장님도 조정시 매수 관점을 주셨고요. 좀 긍정의 힘을 믿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에는 항상 핫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소식 참고하셔서 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2040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4% 정도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531포인트로 0.3%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후 장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대응 전략 적절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시 핫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